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의 사안을 놓고도 서로 바라보는 그 시선, 시각이 참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번 안건뿐만 아니라 춘천시의 현안을 두고 시와 의회 갈등이 좀 계속되고는 있잖아요. 의회 내에서도 의견들이 또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 의원님, 11대 춘천시 의회는 출범 때부터 시정과 좀 다소 좀 불편한 관계로 좀 출범을 했는지 어떤지 좀 초기 상황은 시작 상황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춘천시의 역점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됐던 적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또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의원들도 회기 기간에 항상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다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의회가 여당이 다수이면 시정 차원에서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모든 의원들이 결국은 춘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 거라고 예상은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춘천시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나. 물론 견제와 감시 의원의 의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협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은 그 11대 의회 출범 때 어떤 좀 기억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 10대 때는 저희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무리 내도 반영이 되는 사안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1대 들어오면서 또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저희 국민의힘이 이제 뭐 시민들의 또 뜻을 받아들여 또 다수당이 됐지만은 저희가 뭐 무조건 발목 잡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전 뭐 시정이 잘못됐던 부분들을 또 이어서 봤다 보니 저희가 계속 또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생겨났게 됐고 뭐 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역점 사업으로 호수 정화 같은 걸 하고 있지만 23년도에 정원 박람회를 춘천에 개최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했지만은 24년도, 25년도가 또 24년도에는 서울이 또 선정이 되었고 25년도에는 진주가 뭐 선정이 됐습니다. 그건 의회와 상관없이 본인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그런 추진력이 많이 뭐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부족했고 하지만 시의회 역할은 뭐 시정 감시와 견제, 주민들의 의견이 또 반영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과 시의회 의견이 대립할 때마다 의회 뭐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 소통이 부족하다, 뭐 역점 사업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발목 잡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또 이 자리에서 좀 궁금한 게 어제 그 춘천시 의회 김진우 의장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캠프페이지 개발 주민 설명회에서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에게 뭐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사업 설명을 방해한 좀 그 혐의에 대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좀 어떠신지 나 의원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쨌든 그 의원의 신분으로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의원이 외부 활동에서 의원의 위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사실 김준호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뜨는 춘천시 의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 내에서는 공정이 없고 의회 밖에서는 상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의회 내에서 김준호 의장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한 거고요. 이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회부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일단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싶은 입장입니다. 김 의원님은 네, 뭐 춘천시의 윤리위원회의 뭐 규칙에 보게 되면은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또 반영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은 검찰에 기소된 상태고 거기에 대한 처분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윤리자문위원회의
그 토대로만 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진행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 검찰에서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의견에 따라서 또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또 판단하에 그런 뭐 징계 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처분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징계위원회 구성은 좀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 외부 자문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서 아니, 어제 윤리특별위원회는 하는 거고 구성이 돼 있어요.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에 아예 구성이 돼 있어요. 예,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징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성원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윤리특별위원회조차 의석수로 의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뭐 다수당이 4, 그다음에 소수당이 3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구조에서는 다수당의 의원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과연 징계가 가능한가? 소수당이 잘못이 아니어도 다수당의 그 비율을 건드리면 징계가 가능하다? 저는 이런 구조가 징계위를 열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그 부분은 의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거는 지금 춘천시가 23분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13명이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9분, 그 정의당이 1분입니다. 그럼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그 구성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춘 것도 아니고 의원의 비율, 정당의 비율을 안배해가지고 한 거고 그 윤리특별위원회는 애초에 그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상시로 만들어 놓은 윤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상임위원들도 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한 권한을 가지려고 그런 위원회를 그렇게 편법으로 구성했다고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갈등은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빈번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여소야대 구조 또는 정당 공천제와 지방정치의 정당 정치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 뭐 장단점 꼽으라면 좀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는지 나유 의원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정당 공천제라고 하면은 어떤 정당 정치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을 덜할 수 있다는 거가 장점이고 네. 또 여성이나 청년 그다음에 장애인 등 이런 진출의 폭이 조금은 그래도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정당 정치의 장점이고 또 정당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통한 정당 정치가 또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단점은 지방선거가 그 정당의 지지율이나 정권의 지지율에 좌지우지된다는 거는 정말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에게는 기회가 적다. 네.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는 부분이 단점이고 또 가장 큰 단점일 수도 있는데 중앙 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의정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단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뭐 정당 공천제라는 게 올바른 또 정당에서 또 검증 과정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또 올바른 또 후보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많이 나오는 후보자들을 어느 정도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단점 같은 경우는 또 중앙 정치에 또 귀속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소신 정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또 소외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이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안, 제도를 저는 마련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정과 시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쪽으로 권력이 치우치지 않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시장과 시의회의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모습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김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의회는 또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견제와 감시가 또 시의회 역할이고 30만 춘천 시민들을 대표해서 춘천 시정들의 시민의 진정 원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집행부가 좀 더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하는 게 시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 의원님. 저는 올바른 관계. 견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옳은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견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균형은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과함이나 지나침 없이 균형 있는 소통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이제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이나 그다음에 집행부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이나 모두 춘천 시민이에요. 그래서 춘천 시민의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춘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 서로를 위해 어떻게 보면은 그 서로 소통을 잘해서 잘 이끌어 나가자, 잘 되자라는 마음은 똑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대립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이시잖아요. 스스로 책임감과 비판 의식을 갖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모든 결정에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정당도 아니고 나를 의원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개인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무조건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할 때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시민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 모두의 의견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의원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하고 그 말과 행동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자만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 의원님. 네. 정치적인 이념이 아닌 뭐 시민의 대표로서 또 시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고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개선할 점을 계속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전시키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노력의 결과는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이 또 향상될 수 있는 그리고 그 향상을 위해 정책이 지속적으로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욱 또 시민들의 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